안녕하세요, 송기사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그동안 엄청나게 기다리셨던 우리의 주인공 SP 그레니어의 가이드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겠나요? 호라! 거래되면 그라이. 뭐 어찌됐든 원래 이게 28일쯤에 출시가 되기 때문에 그때 맞춰서 올려드리려고 했는데, 와, 제가 SP 그레니어 약팔이 영상 올릴 때마다 계속해서 세팅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미리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장점부터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SP 그레니어 같은 경우는 물딜한테는 절대로 죽을 리가 없는 영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SP 그레니어가 일단은 뭐 중국 서버 토너먼트 그 사람 기준으로 생각만 해봐도 방어력이 일단 1500이 나왔죠. 모든 버프가 적용이 된다라고 가정해 하에 1500이 나왔고, 거기에 성벽 버프까지 적용을 받으면 약 잡아서 방어력이 한 1800이 넘어가는데, 그거를 한 방에 잡을 수 있는 영웅은 없고, 여러 방 때린다고 해서 쉽게 잡을 수 있는 영웅은 없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물론 그분은 뭐 해임달 극으로 땡기고 극성의 나라 그 2차 각성까지 극으로 땡겨서 1500이 되긴 했지만 뭐 한 1300 정도만 된다고 하더라도 엔간한 물딜러가 그레니어를 잡기는 좀 많이 힘든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약 50% 이상 확률로 선제 공격이 발동이 되게 됩니다. 뭐 어떠한 원리인지 한번 보여드리자면, 원래 그레니어가 원래 선제 공격하는 게 이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레니어가 SP 각성을 하고 나면은 이 스킬을 배우게 되는데, 이 스킬에도 그 선제 반격이 있습니다. 아군 근처에서 턴 종료하면 선제 반격을 얻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똑같이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반격 딜이 거의 레딘 수준.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레딘보다 더 세게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느낌상. 근데 사실 레딘은 일단 2대 때리는 거잖아요. 네, 2대 때리는데 그레니어보다는 일단은 공격력이 좀 낮게 잡힐 수도 있거든요. 이거는 뭐 근데 여러분들의 인챈트에 따라서 좀 다를 수도 있으니까 그냥 거의 레딘 수준이다 라고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레딘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냐면, 전용 장비가 버프가 몇 개, 7개인가? 7개인가 6개인가 그게 있으면 반격 피해량이 50%가 증가하기 때문에 뭐 거의 50%가 증가하니까, 사실 뭐 레딘 같은 경우는 반격 딜을 한 번 더 하는 거기 때문에 뭐 100%잖아요. 그게 100%라고 치면은 많이 쫓아왔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원거리 공격이 가능합니다. 이 녀석은 뭐 SP 패시브를 잘만 활용을 하면 뭐 4칸 반격도 가능하고 5칸 반격도 가능하기 때문에 원거리 공격이 가능하다라는 아주 큰 장점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좋은 장점이라고 본다면 성급작, 유대작, 그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킹레니어는 그런 게 하나도 없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지만 SP 그레니어 단점도 물론 있습니다. 단점, 마딜에게는 잘 죽습니다. 왜냐하면 이 녀석의 이게 아니네. 이 녀석의 스탯만 보더라도 일단은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일단은 그래도 이게 그 자체 고유 패시브는 방어력이 증가하는 특징이 있어요. 방어력이 최대 30%까지 또 올려주고 뭐 그런 게 있는데, 마방은 그런 게 좀 없거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뭐 인챈트를 마방까지 이렇게 같이 챙겨줄 수 있으면 좋긴 하겠지만, 사실상 그건 좀 많이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생명하고 방어력 위주로 좀 많이 챙기기 때문에 마방이 조금 딸려. 그렇기 때문에 마딜한테 좀 취약한 감이 있습니다. 물론 뭐 최후의 옷도 100%고 그 다음에 볼트레인저도 100%가 유지된 상태라면 50% 이상부터인가? 하여튼 뭐 그게 유지된 상태라면 마딜한테도 한 방은 견디겠지만, 그게 유지가 안 된다면 한 방에 죽을 가능성도 매우 높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마딜 입장에서도 선제 공격, 이 50% 이상 확률로 선제 공격을 하기 때문에 그거 맞으면 오히려 반격 딜에 자기가 한 방에 죽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때리기는 약간 부담스럽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레니어의 가장 치명적인 단점은 전력 찌르기가 우리 그레니어의 딜의 핵심입니다. 이 전력 찌르기가
방어의 1.6배를 공격으로 전환시켜준다. 그렇기 때문에 방어력만 올려도 막 공격력이 2000, 2100 막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필이면 이 깨말못 운영자가 전력 지르기를 제거 불가를 안 붙여줬어요. 다른 캐릭터들은 다 그거를 붙여줬는데 우리 크레니어만 안 붙여줬어. 그렇기 때문에 그게 만약 지워진다 라고 한다면 우리의 그레니어는 공격력이 2000 정도쯤에서 갑자기 800, 900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딜 능력이 많이 떨어지게 된다라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점은 아무래도 우리 뭐 슈퍼 고인물 분들은 오락기가 그렇게까지 뭐 부족하다라는 느낌을 안 받을 수 있는데, 그런데 유비 분들한테는 오락기가 엄청나게 귀한 재화거든요. 그런데 그걸 350개나 들어갑니다. 그게 좀 치명적인 단점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 다음 네 번째 빛 진영 1개입니다. 근데 뭐 이거는 뭐 큰 단점일까? 라는 생각도 살짝 들긴 합니다. 뭐 그렇습니다. 일단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고 뭐 장비 쪽으로 넘어가 보자면, 일단 수정 단검 딜량을 최고로 높일 수 있어요. 왜냐면 저게 방어력 20%를 무시하지 않나요? 10%인가 20%를 무시를 하기 때문에 딜량을 최고로 높일 수 있는 무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수정 단검이 없으면 개인적으로는 PA 3연금을 추천드리고 있어요. 왜냐면 방어 플러스 5%가 증가하기 때문에 더 단단해지고, 그 다음에 방어력이 높아지면 전력 지르기로 인한 딜도 증가하기 때문에 약간의 딜도 증가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수정 단검이 없다면 뭐 여기 뭐 우르의 활도 있긴 한데 그런 것보다는 그냥 PA 3연금을 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솔직히 우르의 활 안 껴도 어차피 그 반격 SP 패시브로 반격 사거리는 뭐 3칸, 4칸, 5칸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방어구는 중갑도 착용 가능하기 때문에 취향껏 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게 너무 스펙이, 그러니까 궁병 훈련이 너무 안 찍혀있는 상태에서는 볼트레인저는 그렇게까지 안 좋을 수도 있거든요. 아니 최후의 옷이 그렇게까지 안 좋을 수 있어요. 왜냐면 궁병 훈련이 너무 안 좋으면 이게 아무리 그 티아리스의 치유의 빛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100%를 어차피 유지를 못 시켜줄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최후의 옷을.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거 상황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잘 선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SP 그레이니어의 약점이 마딜인데 그걸 극복해줄 악세는 선거 문장이 제일 무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 기본 옵션에 방어력하고 마방이 같이 증가하는 특징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모든 속성 플러스 5%여서 또 단단해지고 거기에 고된 면역, 그 다음에 침묵 면역까지 걸어주기 때문에 사실상 유격사가 제일 무난한 악세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뭐 선거 문장이라고 해줘야겠다. 선거 문장이 제일 무난하다라고 보고 있고, 만약 근데 선거 문장이 없으면 신속 부츠, 일단 이게 방어력 8%나 증가시켜주고, 그 다음에 이동력을 플러스 1을 또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레니어의 이동력이 여러분들이 그 뭐 5칸짜리 용병을 쓴다면 6칸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동력이 매우 좋아진다 라고 볼 수 있겠고, 뭐 더 나아가서는 어차피 뭐 SP 그레니어 혼자 출전할 거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탱커이기 때문에 주위에 어차피 아군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황 호부를 껴가지고 방어 플러스 10%, 그 다음에 마방 플러스 10%까지 적용을 시켜서 그냥 좀 단단하게 쓰겠다 라고 하시는 마인드로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용병은 뭐 대체로 궁병 위주로 좀 세팅이 돼 있는데, 여러분들이 궁병 훈련이 안 돼 있다면 용병은 중장보병, 중장창병 쓰셔도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근데 단 한 가지 얘네들을 썼을 때 큰 단점이라고 한다면 이동거리가 3칸 녀석이기 때문에 그레니어가 5칸을 가지 못하고 3칸을 간다는, 이동거리가 3칸이 된다라는 아주 치명적인 단점이 있으니까 뭐 중장보병하고 중장창병을 써야 하는 상황이라면 신속부츠를 껴가지고 4칸 이동하시는 것도 좋은 생각이지, 그러니까 좋은 작전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챈트 같은 경우는 뭐 투투하고 뭐 강철도 있긴 한데
토너먼트에서 한번 활약을 하셨던 분은 유성 인챈트를 좀 쓰신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는 어차피 방어력을 많이 땡겨놨기 때문에 어차피 죽을 걱정이 없으니까 그냥 딜을 땡겨가지고, 그러니까 유성이 피 60% 이상이면 피해량이 증가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걸 이용해서 딜을 좀 더 높이겠다라는 마인드로 가시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은 대체로 인챈트가 사기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유저는 투투 세팅으로 가는 게 잘 죽지도 않고 그 다음에 딜도 어느 정도 나오고 가장 무난한 세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챈트는 방어력, 생명력, 마방 위주로 최대한 챙겨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PVE 룬 쪽에, 그 다음에 PVP 룬 쪽에 기술이 이렇게 붙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선제 공격의 확률을 좀 더 높이기를 신경을 쓰시고 싶다면 기술론을 박아주시는 거고, 야 나는 그냥 선제 공격 같은 거 그냥 신경 안 쓰고 할래, 그리고 뭐 그러한 확률을 별로 의지하지 않을래 라고 하신다면 뭐 마방으로 바꾸셔도 되고, 여기는 뭐 바치 확으로 바꾸셔도 상관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근데 기술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 기술 붙여주고 여기 기술 붙여주고 여기 기술 붙여주면 선제 공격 확률이 약 잡아서 한 13%에서 14% 정도는 올라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기술이 더 나은 것 같기도 하네요. 이상 여기까지. 근데 에스피 우리 꼬레데모 끄라에 하는 애한테 너무도 많이 떠든 것 같네요. 무려 11분이나 떠들었네. 어쨌든 SP 그레니어를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좀 정보가 좀 잘 전달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만 우리 그레니어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죠. 逃げんなよ 니겠나요? ほらこれでも食らえ